크리스마스의 평온함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시간, 여러분은 아마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거나 화면을 끄고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12시간 동안 시장의 차트를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평범한 휴식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던 에그노그를 내려놓으십시오. 축제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지구 반대편에서 제 책상 위로 막 도착한 차가운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은시장이 방금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차트 분석가의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발생한 수학적인 균열이자 우리가 알던 시장의 법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우는 이 숫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80.53달러.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썸네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상하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물은에 검증된 실제 가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상하이 선물 거래소인 SHFE의 월물 계약 A2601의 정산 가격이며 휴장 전 킬로그램당 18,145위안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의 출처를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 브로커 앱을 켜고 미국의 은 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71.8달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온스당 무려 9달러 27센트의 차이. 전문 트레이딩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스프레드, 즉 가격 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장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브로큰 마켓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에서 온 어떤 남자가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산기를 꺼내 우리 함께 수학적으로 검증해 봅시다. 저는 SHFE의 공식 정산 데이터와 현재의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인 7.006을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상하이 가격인 킬로그램당 18,145위안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18,145 나누기 7.006을 하면 2,589달러 92센트가 나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가격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킬로그램을 트로이 온스로 변환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귀금속은 일반적인 온스가 아니라 트로이 온스로 측정됩니다. 1kg에는 정확히 32.15 트로이 온스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2,589달러 92센트를 32.15로 나누면 온스당 80.55달러가 도출됩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은을 사용하는 지구상 최대의 제조 경제국인 중국은 지금 이 금속의 가치를 80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의 은행가들이 디지털 약속만을 거래하는 서류상의 시장은 가격이 71달러인 척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은행들에게 공포스러운 일일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장이라면 이러한 가격 차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뉴욕의 은 가격이 9달러나 더 싸다면 지구상의 모든 은행과 헤지펀드 그리고 알고리즘은 뉴욕에서 은을 사들이고 그것을 비행기에 실어 상하이로 보낸 뒤 위험 부담 없이 9달러의 이익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가격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장의 중력과도 같은 힘입니다. 보통 이러한 스프레드는 50센트,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1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9달러 27센트라는 차이는 중력이 꺼졌음을 의미합니다.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은행들은 이 격차를 좁히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뉴욕의 저렴한 은을 사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을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있어야 할 금속이 그곳에 없거나 동양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물류 사슬이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류상의 가격과 실물 가격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선언한 시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크리스마스를 방해하면서까지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입니다. 내일 아침 미국 시장은 소위 고스트 위크라고 불리는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문을 엽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 거래량이 극도로 적고 유동성이 메마른 기간입니다. 뉴욕에는 유동성이 전혀 없는데 상하이 쪽에서는 9달러라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가격을 빨아들여 올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이 격차는 반드시 메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들의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뉴욕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리즘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가격 책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발생할 거대한 갭 상승의 총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리미엄이 왜 폭발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특정 산업 분야, 특히 태양광과 전기차 부문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금속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글로벌 현물 가격보다 9달러나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사상 최고가에서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게임스톱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적인 거품이라면 구매자들은 차트를 쫓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래량은 개인 계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적인 해지 계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은을 사들이고 있는 고래는 해지 펀드가 아닙니다. 은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적 뱅크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금융적 뱅크런과는 달리 산업적 뱅크런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 금속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회사는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80달러를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80달러의 대안은 0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아니면 죽음,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요인은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서구의 분석가들은 은 수요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태양광 회사들이 기술 발전으로 은 사용량을 줄일 것이라고, 그들은 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은 페이스트를 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휴일 직전에 발표된 중국 태양광 산업협회 CPIA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높은 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와트당은 소비량이 감소를 멈췄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절약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패널의 효율성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은 함량을 줄일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탑콘 기술입니다. 업계는 기존의 퍽셀에서 새로운 탑콘 및 HJT 셀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고효율 패널들은 구형보다 50%에서 80% 더 많은 은을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 광산 공급이 정체된 바로 그 순간 중국 태양광 산업은 단위당 더 적은 은이 아니라 더 많은 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제조의 심장부인 장수성에서 공장들이 표준 공급망을 우회하고 있다는 확인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제소의 배송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하이 거래소로 직접 가서 15kg짜리 발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투자 등급의 발을 녹여 산업용 페이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2026년이 기근의 해가 될 것임을 깨달은 한 산업 분야가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찬장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공포, 이번 주 프리미엄이 9달러로 폭발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전기차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 초 삼성의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일정에 대한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이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00마일의 주행거리, 9분의 충전 시간. 하지만 이 배터리의 음극은 흑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탄소 복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이 사양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는 접점과 스위치에 약 20에서 50g의 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고체 전기차는 최대 1kg, 즉 1000g의 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한 대당은 소비량이 20배에서 50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중국과 연결해 보십시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 CATL, NIO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삼성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시장을 독점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CATL 본사가 있는 선전과 닝더에서 대규모 은 매입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오늘 당장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전략적인 비축가들입니다. 그들은 만약 2027년에 이런 차를 수백만 대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2021년에 리튬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나오기도 전에 전체 광산 공급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BYD가 은을 살 때 그들은 5,000 온스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500만 온스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격에 비탄력적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70이든 $80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경쟁자를 짓밟기 위해 공급망을 잠그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태양광의 패닉과 전기차의 사재기라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창고 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 창고들은 3,000톤 이상의 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800톤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고가 75%나 급감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인도가 가능한 등록된 영장, 즉 실제 가용금속은 더 낮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백워데이션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백워데이션은 다음 달의 금속보다 오늘의 금속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보통은 보관료 때문에 미래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월에 금속을 주겠다는 약속은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다. 오늘 당장 금속을 내놔라. 이 백워데이션은 스퀴즈, 즉 쥐어짜기의 심장 박동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물리적인 부족이 있다는 것을 시장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서구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뉴욕의 트레이더들은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수성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은을 통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은을 전략적인 기술 금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71달러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종이 은을 팔고 있습니다. 동양은 기가팩토리를 폐쇄하는 비용에 비하면 80달러는 싸다는 것을 알기에 실물 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부의 이동입니다. 코맥스에서 71달러에 팔린 모든 온스는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 정제되고 중국의 창고로 배송되어 다시는 서구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전문 트레이더들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은 1온스당 9달러의 확실한 이익이 보장된다면 왜 아무도 그 이익을 취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똑똑하며 가장 빠른 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마이크로초 단위로 1센트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깎아내기 위해 설계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뉴욕에서 71달러에 거래되고 상하이에서 80달러에 거래되는 자산을 본다면 그들의 생물학적 본능은 그 격차를 메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코맥스 금고에 있는 모든 발을 사들이고 JFK 공항의 모든 화물기를 전세내어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상하이에 은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공짜 돈입니다. 위험이 없는 무위험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2달러에서 5달러로 그리고 이제는 9달러로 벌어졌을까요? 그 답은 끔찍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금속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시장의 물리적 물류 시스템이 재앙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격을 동기화시키는 엔진인 차익 거래 메커니즘이 연료가 고갈되어 멈춰버린 것입니다. 종이 계약은 밀리초 만에 거래할 수 있지만 1,000온스짜리 은발을 순간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급처를 찾고 싣고 보험을 들고 비행기를 띄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공급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물류업계의 소식통들, 특히 런던과 뉴욕에서 보안 항공 화물을 다루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봉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이 선적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리언 은행들은 이 차익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금속을 구하려고 필사적입니다. 그들은 금고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정제소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제소들은 그들에게 6주 동안 예약이 꽉 찼다고 말합니다. 금고들은 특정 바의 1년 번호를 찾는데 48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년 번호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니요. 디지털화된 현대식 보관 시스템에서는 모든 바가 어디에 있는지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고 운영자가 금속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금속이 있어야 할 곳에 없거나 더 최악의 경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재담보, 즉 이중으로 임대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눈치채기 전에 대체품을 찾느라 허둥지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스모킹건, 즉 결정적인 증거로 이끕니다. 서구의 금고들이 마지막 인도 가능한 온스까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모두가 연말 쇼핑 러시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코맥스는 12월 23일 자재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휴가 전에 우리가 확보한 마지막 공식 데이터 포인트이며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단 하루 만에 뉴욕의 아사히 정제소 금고에서 등록 카테고리에 있던 140만 온스 이상의 은이 인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만에 140만 온스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엘리저블, 즉 적격 재고와 레지스터드, 즉 등록 재고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적격은은 단순히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 수집가나 패밀리 오피스가 소유한 것일 수 있으며 반드시 판매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은은 거래소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보증되고 선물 계약을 결제하기 위해 즉시 인도 가능한 금속입니다. 그것은 전체 시장의 판매용 재고입니다. 아사히에서 140만 온스가 등록 카테고리를 떠나고 동시에 JP 모건 금고에서 60만 온스가 떠나고 CNT 금고에서 20만 온스가 떠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뱅크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머니가 비상구로 쇄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한 아시아 산업 구매자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이 주체들은 종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지, 즉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선적장에 트럭을 대고 140만 온스의 실물 발을 싣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차익거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은행들이 중국으로 배송하여 가격 차이를 이용하려 했던 그 재고를 이미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상하이의 가격을 $80로 끌어올리는 그 수요가 동시에 뉴욕의 재고를 빨아들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차익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맥스의 죽음의 나선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높아질수록 금속은 뉴욕을 더 빨리 떠납니다. 금속이 뉴욕을 더 빨리 떠날수록 가격을 관리할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가격 괴리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런던 금시장 연합회인 LBMA가 대규모 할당 처리에 행정적 지연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런던의 플로어 트레이더들로부터 나온 아직 검증되지 않은 보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지만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보통 비할당 계좌를 가지고 있다가 실물발을 요구하면 며칠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지연이 몇 주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 런던에 금속이 없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런던은 주요 허브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금고입니다. 런던의 유통 물량이 사라졌다면 코맥스는 그저 고립된 섬일 뿐입니다. 유령의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종이 시장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스트 위크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부가 텅 비어버린 뉴욕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재고는 역사적인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금속인 유통 물량은 면도날처럼 얇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전자시장이 다시 켜집니다. 실물 금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상하이에서 팔 수 있는 $9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할 금속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속을 보낼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뿐입니다. 뉴욕의 종이 가격이 현실을 만나기 위해 상승해야 합니다. 물리적 세계가 $80에 거래되고 있을 때 $71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행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종이 계약을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있지만 실물 재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블러핑, 즉 허세의 집문서를 건 포커 플레이어와 같지만 상대방은 방금 로열 플러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대방은 중국이며 중국은 블러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가격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뉴욕은 은의 가치가 얼마인지 전 세계에 말해왔습니다. 오늘 그 권한은 취소되었습니다. 가격은 이제 상하이의 선적장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그저 뒤늦게 따라가는 지표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12월 26일 내일 아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두 가지 힘의 충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스트 위크의 유동성 진공 상태와 $9라는 상하이 프리미엄의 가격 자석입니다. 보통 이러한 힘들이 충돌하면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리적인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슈퍼갭입니다. 먼저 전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JP 모건, 골드만삭스, HSBC의 고위 트레이더 중 90%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스펜에 있거나 햄튼에 있습니다. 그들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소수의 인원과 주니어 트레이더, 그리고 자동화된 유지관리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문 대장이 종이처럼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라면 $71 50센트의 500계약의 매도 물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50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동성 진공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아주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